인터넷에 특정 지역이나 인물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가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처벌됐습니다. 선택 경남 후보자 3명이 출마한 창원시 의창구에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발전 전략이 쟁점입니다. 낙동강 어민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한 꽃섬 조성 사업이 헛소란 행정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창원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워져 수소차가 본격 도입됩니다. 창원적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수소차 부품 시장 진출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인터넷에 특정 지역이나 인물을 비방하는 글을 꾸준히 올린 4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2살 남호 씨가 지난해 말부터 약 2달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글들입니다. 욕설과 함께 특정 지역이나 정당, 정치인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비하글에 등장한 상대 정치인 등이 처벌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나 씨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비방과 모욕을 할 경우에는 강력 처벌할 수 있게끔 강력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특정 인물, 특정 지역 등을 공연히 비하하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이제 네거티브 선거를 좀 지향하고 좀 더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국가의 어떤 의지 표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친고죄인 모욕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비하 발언을 한 네티즌을 검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비하 대상인 정치인의 구분이 모호하고 비하 글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대상 기간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건된 나 씨도 인터넷에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본인만 수사받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로 정치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4.13 총선 경남 선거구의 열전 현장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발전 전략과 주남저수지 보존 방안에 대해 창원 의창구 후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안수 새누리당 후보는 조선산업 같은 사양산업은 구조조정하고 창업타운 조성으로 신산업을 유치해 창원 국가산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주민과 전문가, 창원시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에 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타운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타운을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 뿌리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구개발, 생산이라는 기존 산업에다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와 기관을 결합해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남저수지는 면밀한 실태 조사를 한 뒤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구, 개발, 생산, 판매까지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업도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한경수 공화당 후보는 첨단 무기를 제조하는 업체를 창원 국가산단에 적극 유치해 군수 생산단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남저수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인근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철새 서식지로 만들고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핵무기 개발 업체를 창원시에 유치해서 첨단 무기업체가 창원 군수산업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경남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인 창원 의창구의 민심을 얻을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20대 총선 투표에 참여하는 경남 선거인 수는 271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남은 경기와 서울,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선거인 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66만 8,800명, 50대 55만 6천 명으로 50대 이상 유권자 수가 45%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낙동강 어민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꽃섬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는데요. 이 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시작 6개월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를 타고 10분 거리인 낙동강의 한 섬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한 지역 5,000개가 이 섬을 정비해 해바라기 꽃밭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낙동강변 유채꽃밭처럼 유명 관광지로 키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김해시가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도 환경 영향평가도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행정자치부가 거기서부터 도로, 시로 다 통해가지고 우리가 받았는데 아예 못한다 이라고 그냥 폐쇄해라 그냥 무작정. 우리도 억울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업은 김해시를 통해 경남도에서 공모한 사업. 당시 김해시가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경상남도에 서류를 보낸 겁니다. 이런 데다 사업이 시작된 지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던 상황이라 주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어민들이 이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고 갈대숲을 정리했다는 내용을 매달 김해시에 보고까지 했지만 김해시는 그때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시는 세부 지침이 없던 상황에서 뒤늦게 위법 사항을 알게 됐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조율할 거는 좀 없었죠. 그 위치가 어떻다는 다른 환경까지 다 검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조금 그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낙동강의 부진한 어업을 대신하는 해바라기 관광지 계획이 김해시의 허술한 행정 탓에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중점 보급 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충전소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장 산업인 만큼 창원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이 수소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창원시는 지난해 수소차 중점 보급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20여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수소차 30대를 보급합니다. 수소차 관련 산업은 2030년까지 400조 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지만 경남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창원 지역 업체는 530여 곳에 달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양산하는 수소차에 납품하는 업체는 11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어차피 친환경 차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품업체도 수소산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 교류 등을 위해 완성차 업체와의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완성차 기업이랑 부품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산업 육성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다. 현대자동차는 광주를 수소연료 전지 육성 거점으로 삼았지만 시장 확대에 대비한 부품업체 다변화를 창원 지역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부품업체들의 연구개발입니다. 기존의 그런 업체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연료전지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하는 데 어떤 핵심 기술로 활용할 수 있고. 정부의 2025년 수소차 보급 목표는 10만 대. 창원 지역 업체들이 수소차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에서는 만개한 벚꽃이 이제 절정을 지나 아쉬움을 남기며 지고 있습니다. 벚꽃 터널을 이뤄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진해 경화역의 풍경을 감상해 보시죠.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명동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제안서가 정부 심사를 통과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2020년까지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대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800억 원을 들여 300척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 다기능 항만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제1경남도민회가 산청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제1경남도민회원 270여 명은 오늘 산청군 단성면 묵곡 생태숲에서 이팝나무 등 11종류 8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제1도민회는 지난 1975년 양산에서 4천 그루의 나무를 심은 이후 해마다 경남에서 식목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사 돈 4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성동조선해양 전 회장 67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4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운전면허 취득자가 5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의 운전면허 발급자가 2011년 12만 3천여 명에서 2013년 9만 600여 명, 지난해에는 5만 4천여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5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 주요 대상인 만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누적 인구 수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쌀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올해 경남에서 벼 재배 면적 2천여 헥타르가 감축됩니다. 경상남도는 풍작과 쌀 수입 개방으로 쌀값 폭락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벼 재배 면적을 2,182헥타르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